선생님 출근 시간은 오전 7시 40분. 누구보다 일찍 교무실에 들어섭니다. 책상에 앉자마자 선생님이 펴든 것은 교과서입니다. 학습 자료를 만드는데도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 모습이 마치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 같습니다. 이렇게 열심인 박상민 선생님, 실제 수업은 어떨까요? 1교시 담임반 수업입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반 아이들과 인사도 하지 않고 한마디 말도 없이 차가운 표정으로 학습 자료만 나눠줍니다. 그리고 곧바로 수업을 시작합니다. 전랑이라는 관직이 있어. 2조의 전랑. 아주 중요한 관직이에요. 열심히 준비한 만큼 열정적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무리를 형성하게 되고 이 무리를 역사에서는 붕당이라고 불러요. 여러 차례에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아이들은 딴짓을 하다 졸음을 참지 못하겠다는 듯 연신 하품합니다. 수업 화면을 보는 전문가들 얼굴이 굳어집니다. 정작 박상민 선생님은 무덤덤한 표정입니다. 선생님 눈에는 지루해하는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 걸까요? 수업 중이 울리고야 자고 있던 아이들이 하나둘 일어납니다. 아이들에게 국사 수업은 잠자는 시간인 모양입니다. 없진 않지만 지루한 면이 좀 있습니다. 말투가 조금 자장감을 넘치는 말투 같아요. 네, 수업이요? 아니요. 재미없어요. 네. 지루해요. 수업이 재미없다, 지루하다, 이 정도는 예상했다는 듯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눈치입니다. 올해는 수업 준비를 좀 많이 예전보다. 이번에는 아이들이 쓴 설문지가 공개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선생님도 예상하시겠지만 제가 읽어드린다면 수업이 지루해요. 수업이 딱딱해요. 우리 선생님은 수업만 한다. 우리 선생님은 인간 수면제다. 우리 선생님은 로봇이다. 우리 선생님 수업은 안락사이다. 인간 수면제, 안락사라니요. 수업이 조금 지루했을 뿐인데. 아이들 평가가 가혹하다는 듯 선생님 표정이 착잡해집니다. 예, 잠시 체육 깔고 가겠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 전문가들이 급하게 회의를 시작합니다. 박상민 선생님이 자신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수업 기술이 조금 부족하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걸까요? (10분간의) 휴식 후 다시 코칭이 시작됩니다. 수업 장면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선생님도 긴장한 눈치입니다. 조광조라는 이름을 가지고 세 글자 이름을 가지고 한번 써보세요. 삼행시를 지어 발표하는 시간. 한 두 사람 것만 들어볼까요? 두 사람 거? 어휴, 이렇게 많아? 덕수가 제일 먼저 들었으니까 덕수 거 하나 하고. 그런데 왠지 선생님이 아이들 발표를 별로 반기지 않는 것 같죠? 조광조가 국가를 바로잡기 위해 광적으로 국가에 헌신한 조광조는 이미 죽었다. 조선에 무궁한 영광을
아이들은 무척이나 열심히 발표합니다. 조광조는 마지막에 홍보 세력의 속임수로 사약을 마치 그렇다면 선생님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어쨌든 여러분이 3명이 지금 세 친구가 발표한 내용을 들어보면 전부 다 조광조가 열심히 개혁을 또는 치열하게 개혁을 했지만 안타깝게 일찍 죽었다. 선생님은 아이들 발표에 짧은 언급만 합니다. 그리고 일방적인 강의를 시작합니다. 나중에 파일 검사할 때 비어 있으면 안 그러자 아이들은 침묵하고 교실에는 선생님 목소리만 가득합니다. 대립. 여기에서부터 이제 동인과 서인이 갈라지게 된 거죠. 수업 장면을 보는 상황. 선생님 시선이 4개의 화면 중 계속 한 곳만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수업을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입니다. 코칭 내내 선생님은 자신의 모습에만 집중할 뿐 아이들 모습은 전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 보였어요. 저만 봤어요. 그 4분할 화면에서도 제가 어떻게 말하고 있고 어떻게 설명하고 있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만 봤어요. 나머지 3개가 다 아이들 모습이었는데도. 실제 수업에서도 비슷합니다. 선생님은 칠판 앞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수업이 끝나갈 때야 아이들 곁으로 다가서지만 선생님 눈길이 향한 곳은 아이들이 아닙니다. 제대로 필기를 했는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재밌자고 쓰는 게 아니고 내용을 써봐야 되니까. 더 심각한 상황이 관찰됩니다. 자고 있는 아이를 보지 못하고 그 곁을 스쳐 지나가고 맙니다. 선생님 수업에는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눈에 자는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냥 수업 하시고 나가요. 정리하고 조회할 때만 들어오시고 그냥 나가요. 말투가 약간 차가운 느낌이라서 싫어하는 애들도 없고 좋아하는 애들도 그다지 많은 것 같잖아요. 수업에만 열중할 뿐 아이들에게는 관심이 없다는 평가에도 선생님은 무덤덤합니다. 저 보신 소감은 어떠세요? 판서를 좀 많이 안 하려고 하면서도 정작 써놓고 이렇게 계속 칠판에 의지를 하면서 수업하고 있는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전히 선생님 눈에는 아이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수업만 보고 있을 뿐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떤 그런 교수학습 방법을 익히게 되면 선생님 수업이 지금보다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더 좀 배우고 싶고 노력을 하고 싶은 거죠. 선생님의 발걸음은 저희 아이들에서 벗어나질 않았어요. 저 칠판을 벗어나지 한 걸음을 나서질 않고 있어요. 잘 못 느꼈어요. 지금 영상으로 다시 보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저렇구나라는 게 좀 보이지.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자고 있어요. 침묵하는 교실이 돼 있죠. 그러면은 그것이 배우고 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수업을 잘하고 싶다는 생각뿐 그 중심에 아이들이 있어야 한다는 걸 몰랐습니다. 교사 생활 10년. 그 긴 시간 동안 아이들은 보지 않고 수업만 해온 것은 아닌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교사인 제 눈에 아이들이 들어오지 않았던 거다 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좀 약간 무너지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애들이 사랑스러우나요?
아이들을 사랑하세요라고 물었을 때 선뜻 대답이 안 나왔던 그 순간의 충격, 그게 계속 저한테 이제 이렇게 시시때때로 그 생각이 떠올랐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죠. 제일 힘든 부분이 그거였어요. 근데 아이들을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대답을 못한 게 왜 그렇게 괴로우신 거예요? 왜 그렇게 괴로우세요? 교사니까요. 지난 4월 1차 미션이 전달됐습니다. 예상치 못한 내용이라도 들어있는 걸까요? 오래도록 미션 문구 하나하나를 들여다봅니다. 미션은 2가지입니다. 학생들 앞에서 자기 고백을 하고 수업 시간 선생님 말을 줄여서 여백이 있는 수업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구체적인 기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올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처음 받았을 때는 이게 뭔가 싶었어요. 그날 오후 선생님은 용기를 내 아이들 앞에서 자기 고백을 하기로 했습니다. 각오를 단단히 했는데 막상 아이들 앞에 서자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조용해봐. 너희 그 하고 있는 공부 잠깐만 멈추고 쌤한테 시간 좀 내줄래? 아이들은 의아한 표정입니다. 선생님이 지난주와 그 지난주에 2번 이제 서울에 갔다 왔고, 거기에서 이제 선생님의 그 수업하고 있는 선생님의 모습과 그다음에 수업을 듣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을 촬영한 장면, 그리고 설문지 선생님이 듣게 됐는데 선생님이 정말 모자라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걸 너희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려니까 되게 쑥스럽고, 선생님의 진지한 모습에 아이들 표정도 달라집니다. 결국에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 그 촬영하는 그 스태프분들 중에 선생님한테 이렇게 묻더라. 선생님, 반 아이들을 사랑하세요? 라고 묻는데, 선생님이 거기에 대해서 선뜻 바로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 너희들한테 선생님이 해준 것도 없고 그렇게 사랑으로 대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신이 없어지고, 또 그런 거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미안하다는 솔직한 고백. 마지막 한마디가 참 마음속에 있는 말이 되게 안 나온다, 선생님이. 무슨 말이길래 이토록 힘들어하는 걸까요? 너희가 선생님 좀 도와줄래?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힘들게 고백한 선생님. 선생님이 먼저 마음을 열고 아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선생님 진심이 아이들에게도 전해졌을까요? 선생님이 되게 좀 그때 보면요, 왠지 저희가 너무 못되게 군 것 같고요. 저희가 막 죽을 놈들 같고요, 죽일 놈들 같고요. 좀 너무 죄송했어요. 마음속에 진짜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 가슴이 좀 찡했어요.